안녕하세요. 돈이 드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블로그 바이 돈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영업에 관해서, 블로그 영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월달에 이런 연락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어,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잖아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격식을 좀 차리는 것도 있었는데 어차피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받고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무료 강의 그리고 블로그 대행사 대표가 가지고 있는 뭐 고충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솔직하게 공유하는 자리인데 내가 굳이 격식을 차려야 되나? 차릴 필요가 있나? 물론 뭐 격식을 뭐 차리지 않고 비격식으로 막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가면 더 친근하고 저로서도 영상을 찍을 때 더 편안하게 찍을 수 있어가지고 더 많은 양질 좋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 영상부터는 원래도 솔직했지만 더 솔직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가보려고 하고요. 뭐 제가 뭐 추임새나 원래는 이런 거 좀 완벽주의자에 가까워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그냥 넣으려고요. 예, 넣으려고 하고 조금 어떤 뭐 인터넷 강의, 인강 강의를 찍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앞에 한 사람을 두고 어떤 걸 알려준다는 식으로 좀 편하게 가려고 하고 막말로 제 동영상을 보든 안 보든 어차피 이거는 그냥 제 기록용으로 남기려는 의도도 있고 뭐 더 나아가서 뭐 영업까지 이어지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기대는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불의 영상을 접하셨다면 여러분은 꽤 좋은 기회예요. 왜? 돈불은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블로그 광고 수익을 얻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돈불이 만약 이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영업을 제대로 뛰어보겠다, 뭘 하겠다고 하면 돈불의 유튜브 뭐 로직적인 비결, 뭐 영업적인 비결은 아예 오픈을 하지 않고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정말 상업적인 내용만 가득가득하게 올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진 당분간은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아직까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자,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월달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저한테는 좀 되게 힘든 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촬영 일자가 3월 31일인데 왜 힘들었냐? 우선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기존에 제가 블로그 광고를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분들께서 사장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돈블님 뭐 잘 지내세요? 잘 지내죠. 어떤 일이세요? 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 한 10월 11월부터 매출이 좀 떨어지더니 올해 2월 3월 들어서 정말 콜이 안 들어오고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상담 문의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혹시 뭐 로직적인 부분이 바뀌었나 싶어서 연락을 주셨는데 뭐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눠도 될까요? 라는 연락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한테 신규 문의 오시는 대표님들이신데 뭐 물론 뭐 떠보기 전화도 많죠. 떠보기 전화도 많고 뭐 저한테 뭐 블로그 뭐 링크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돈블님한테 블로그를 맡길 생각도 있는데 기존에 관리하시는 블로그 좀 보고 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좀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진 않아요. 왜? 반대로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돈벌한테 블로그 대행을 맡기고 있는 사장님이세요. 근데 문의 전화로 온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경쟁 업체일 수도 있는 사장님께서 기존에 맡고 있는 블로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내주면 만약에 저한테 맡기지 않으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 블로그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쓸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맡고 있는 사장님의 경쟁업체가 제 블로그를 벤치마킹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매출 나눠먹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것도 뭐 실력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오픈하는 게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원칙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블로그 포스팅을 캡처를 해가지고 PDF 파일을 보내드릴 수는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현재까지는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다시 블로그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신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원래 블로그로만 광고를 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노출은 그대로 되고 막 지속적으로 막 노출도 잘 되고 글 내용도 똑같이 쓰고 발행 개수도 똑같고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데 매출이 확 줄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왜 이렇게 전화가 안 오냐? 라고 하면 솔직한 심정으로 그 이유를 알았으면 저는 억만장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좀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좀 되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블로그 광고 대행사라는 놈이 전화 오는 법을 모른다면 네가 무슨 블로그 사장이야, 광고 사장이야.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매달 사장님들한테 돈 받고 블로그 대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저도 반대로 말을 하면 상위 노출을 잘 시키는 거는 뭐 불변의 사실입니다. 저는 자신하는 게 똑같은 지수를 놓고 똑같은 실행 점수에 있는 블로그끼리 맞서가지고 상위 노출 실력을 겨루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대행사가 오든 어떤 개인이 오든 질 자신이 없어요. 근데 다만 무조건 매출을 만들어내 라고 한다면 저도 자신은 있는데 확신은 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시장 수요가 받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내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업체야.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업체인데 뭐 아이스크림 도매, 그리고 공장이라 쳐보자. 아이스크림 도매 공장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요가 언제 가장 많아요? 수요가 당연히 무더운 여름인 6월, 7월, 8월, 반대로 말을 해서 4월부터 4월, 5월 팍 치고 가다가 6, 7, 8월에 정점 피크를 딱 찍는 건데, 그럼 9월부터 다시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4, 5, 6, 7, 8 우상향을 그렸을 거란 말이지. 우상향을 그렸는데 그러면 9월부터 다시 우하향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왜 4, 5, 6, 7, 8 잘 됐는데 왜 9월달부터 줄어들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시장 수요가, 예를 들어서 공급 이 정도 있어. 근데 수요가 평상시엔 이건데 5, 6, 7, 8, 4, 5, 6, 7, 8월달에 이렇게 올라온 거야. 올라왔다가 다시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물론 저도 잘못은 있죠. 정말 실력자라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게끔 하고 8월달 이후에도 이렇게 버팀선을 해주는 게 광고 대행사의 역할인데, 당연히 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어떤 광고 대행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수요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광고 블로그 하나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가던 거를 이렇게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알았으면 물론 정답은 있겠죠. 근데 그걸 알았으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떼돈을 벌고 정말 떼부자가 됐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당연히 먹고 살 만큼 벌어요. 직장 다닐 때보다 몇 배 더 벌고, 물론 억만장자 이건 아니죠. 한 달에 억소리 나게끔 버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은 벌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탓을 안 해요. 제 성격상 경기가 아무리 좋든 좋지 않든 잘 버는 놈은 잘 벌고 안 되는 놈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장님들이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장사가 안 되면 왜 항상 불경기 탓을 하고, 장사가 잘 되면 경기가 좋은 게 아니라 왜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그냥 반대로 말을 해서 그냥 그게 싫으면 사업을 하지 마요. 네? 아니 막말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었어. 그럼 한 달에 1억 번 날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억을 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는 드디어 불경기가 풀리고 호경기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사업을 3년 동안 하면서 저 포함해서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잘한 거지,
국가가 해준 게 뭐 있고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잘한 거야 라고 말을 해. 근데 안 됐을 때는 안 되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지. 내 노래 부족한 거지. 라고 말하는 사장을 또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냥 다 경기가 안 좋아서 또는 뭐 직원이 말을 듣지 않아서 또는 뭐 경쟁 합치가 너무 많아졌다. 또는 내가 쓰는 방법이 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죽었다 깨어나도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인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정말 간사해서 어떤 무언가를 탓하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저도 그걸 최근에 해봤었는데 그때 몸살골이 난리 났어요.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제 사업체 사장님들의 매출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더 우상향 더 잘 되면 더 잘 되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뭐 전화상으로나 뭐 텍스트 문자상으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죄송하다. 정말 죄송하고 제가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결과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호경기 불경기를 떠나서 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저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제가 막말로 결과가 뭐 3개월 뭐 한 달, 두 달, 3개월 믿고 다시 저랑 믿고 가보시죠. 저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저도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했다가 뭐 2개월, 3개월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저한테 추궁을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약이 딱 끝났는데 물론 연장을 할 때는 당연히 돈을 받고 하겠죠. 저는 뭐 돈 안 주면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사장님께서 선택을 하셔라. 막말로 저보다 더 능력이 좋은 대행사가 있고 더 가격이 싸고 더 퀄리티가 좋고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행사를 찾는다면 거기로 가셔라. 그리고 가시더라도 저한테 한 번만 한 번 말 좀 해달라. 뭐 다른 대행사에 맡겼는데 결과가 좋아졌다. 왜냐면 그래야 저도 더 한층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고 광고 대행사로서 저의 가치를 더 드높일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말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계약이 해지가 되진 않았는데 뭐 불안한 것도 뭐 없지 않아 사실이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의 종합적인 요약을 하자면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블로그 원툴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블로그 뭐 홈판으로 빠지고 홈판이 새로 생겨나고 그리고 웹사이트 영역이 정말 많이 강해졌어요. 이전에는 뭐 1페이지에 뭐 플레이스랑 블로그만 띄었다면 이제는 플레이스가 없는 키워드들도 많고 플레이스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는 인기글 형식으로 블로그가 주르륵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지식인 끼어 있고 웹사이트 끼어 있고 카페 끼어 있고 블로그 끼어 있으니까 블로그가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이게 막 무작위 순으로 끼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정말 지식인하고 카페가 많이 보이죠. 이거를 통해서 분산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판단을 하되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과정을 놓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세상 만사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결과를 놓고 과정을 다시 역추적해서 저희는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 어떻게 보면 자칭 블로그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이 동물 또한 현재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웹사이트 영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콜이 10개 오던 게 뭐 1개, 2개로 줄던가 아니면 이전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 매출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을 벌었다면 뭐 최근 들어서 뭐 500만 원도 못 번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반문을 할 수가 있죠. 돈 벌린 그럼 이제 블로그를 포기해야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블로그의 영향력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꾸준히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도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이전에는 똑같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예를 들어서 블로그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똑같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400만 원밖에 못 벌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블로그 대행사를 운영하지만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인스타도 해야 되고 지식인도 해야 되고 플레이스도 해야 되고 스레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채널을 다 곽화하는 것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꾸준히 오랫동안 롱런하는 비결이다. 근데 나이 드신 사장님들께서는 이거를 인정하기 싫으시죠. 왜? 일단은 광고비가 많이 들어. 그리고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게 많아. 그리고 세 번째 시간도 많이 할애돼.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방식으로 블로그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자신의 업종 그 키워드가 블로그를 아직도 밀어주고 있다면 1페이지 블로그를 밀어주고 있다면 통하겠지만 만에 하나 자신의 사업체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블로그를 통해서 예전에 재미 좀 많이 봤는데 요즘 재미가 좀 줄어들었다면 지금 돈벌이 한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돈벌 블로그 대행사 사장이 생각했을 때 현재 블로그 시장 상황과 앞으로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 때는 뭐 어떤 거를 찍어야 될지 아직 고민 단계에 있는데 이거에 지금은 좀 거시적으로 말을 했다면 다음 영상 때는 블로그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좀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벌은 항상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정답을 찾고 있고요. 물론 그 정답을 찾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떼돈을 벌고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 또한 뭐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정답을 찾아가는 뭐 모두의 그 동반자의 느낌으로서 제가 하루빨리 그 정답을 찾아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